안녕하세요. 4월 이게 참 좋아 시작해보겠습니다. 뭘 샀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후르츠에서 산 건데 팔로마울 옛날 시즌의 고양이 나시입니다. 뒤에도 고양이가 있거든요. 이게 소재가 엄청 이렇게 흐물텅흐물텅한 스판기가 있는 그런 재질이라서 너무 딱 맞지도 않게 싹 뭔가 편안한 핏? 여름에 주구장창 입어주려고 샀고요. 이거는 기준이랑 그레그랑 콜라보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좀 까다로워가지고 케이스를 아무거나 잘 안 사요. 근데 이게 써보니까 너무 이제 그립감도 좋고 제가 원하는 두께감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고요. 그레그라는 브랜드를 알게 되어 사이트를 구경하다가 너무 필요했던 걸 파시는 거예요. 바로바로 보조 배터리. 이렇게 이쁜 게 보조 배터리랍니다. 여기 뒤에 맥세이프 이 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케이스에 이렇게 딱 붙어요. 무선으로도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템입니다. 이 보조 배터리는 제 돈 재산이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잘 산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짠! 아니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귀엽죠? 진짜 너무 귀엽고 특이하고 진짜 약간 외국에서밖에 못 살 것 같은 그런 독특한 디자인이라서 요새 너무 많이 잘 하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도쿄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도쿄 하울을 보여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기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 블라이스 인형을 세워놓을 수 있는 스탠드를 구매했어요. 근데 이게 스탠드가 2개 세트였거든요. 저는 1개만 있으면 돼서 나머지 하나는 후르츠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래서 혹시 스탠드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얘 지금 신고 있는 이 신발도 주니문 매장 갔을 때 같이 산 거예요. 플라이스 인형 스티커. 되게 좋아해서 인스타 팔로우하고 있는 아티스트 분이랑 같이 콜라보 했더라고요. 이러면 또 제가 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다가 붙여놨냐면 제 일본 여행에서 아주 역할을 충실히 해준 저의 아이폰 5C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다음은 요것입니다. 제가 도쿄에서 제일 좋아한다고 소개했었던 페들러스 커피에서 산 드립백이에요. 원래 작년에는 이거를 선물용으로만 샀다가 저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걸로 내려서 커피 마셨고요. 저희 집 거실 뷰가 진짜 예쁘거든요. 나무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서 죽인다. 꼭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페들러스 커피에서 산 카페 굿즈 티셔츠인데 뒤에 프린팅이 진짜 귀여워. 너무 예쁘죠? 이거는 그냥 딱 보자마자 이 색깔 나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그리고 입어봤는데 제 블러셔랑 똑같은 색깔이어서 입었을 때 얼굴이 진짜 잘 살고 옷 하나로 이렇게 이미지가 확 생동감 있게 살 수 있구나 하는 느낌? 옷을 살면서 그렇게나 많이 입어봤는데도 뭔가 새롭게 한 가지 더 배우게 된 티셔츠예요. 다음은 제가 가차샵에서 산 원피스의 악마의 열매인데요. 로빈이 먹은 악마의 열매예요. 제 원피스 최애 캐릭터가 로우거든요. 로우의 악마의 열매, 그 심장 빨간색 하트 모양, 그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가방에는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거죠. 아주 마음에 들고요. 그 시계, 도쿄 브이로그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베이비지랑 매드해피랑 콜라보한 이런 시계입니다. 아주 귀엽죠? 버튼을 누르면 작년 12월쯤에 출시됐던 제품인데 인스타에서 이미 봤거든요. 우연히 이거를 도쿄 갔을 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매장에서 딱 처음 본 거였으면은 안 샀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온라인으로 보고 눈독 들였던 제품인데 실물로 보니까 훨씬 예뻐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LP 2개를 샀거든요. 마츠다 세이코의 파인애플이라는 앨범인데요. 제가 마츠다 세이코 앨범 중에서 이 앨범을 제일 좋아해요. 이 앨범이야말로 그냥 여름의 극치, 텁텁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앨범이에요. 근데 8,800엔? 아니지, 880엔밖에 안 해가지고 완전 득템한. 요거는 시게오 세키토의 The World라는 앨범인데요. 제가 이 앨범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미우미우 쇼에서 런웨이 첫 곡으로 이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이 나온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샤잠을 해서 찾았던 앨범인데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쇼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기억이 왜곡됐나? 잘 모르겠는데 완전 이지 리스닝으로다가 좋은 앨범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로 쓰고 있는 작아진 코난 키링. 이 눈 색깔이 너무 예뻐서 딱 눈이 갔거든요. 제 눈을 사로잡은 친구였습니다. 일본에 갔을 때 옷 잘 입는 멋쟁이 소년분들을 길에서 엄청나게 많이 구경했거든요. 그분들을 계기로 제 추구미도 요새 좀 바뀌어가지고 소개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러블리한 색감이 살짝 가미된 버전의 아메카지. 그냥 아메카지라고 하면은 베이지 계열 이런 게 더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핑크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좀 생동감 있는 색깔들을 많이 섞은 느낌의 아메카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심한데 귀여운 느낌. 새로 생긴 추구미라기보다 제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너무 과하지 않게 살짝 귀여운 느낌을 주는 거. 그리고 흔하지 않은 컬러웨이. 제가 오늘 입은 이런 옷처럼 보라색 옷은 세상에 많지만 우유가 살짝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보라색은 흔치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제 추구미랑 제일 가까운 브랜드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브랜드인 카락터랑 썬러브예요. 짠! 이렇게 귀여운 바지를 입었는데 감추고 있었답니다. 이 바지도 카락터 제품인데 엄청나게 큼직한 주머니가 달려있어서 포인트가 딱 돼요. 탈부착도 되고 그냥 엄청 벙벙한 그런 바지인데 다행히 허리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점 맬 수 있어요. 그냥 풀면은 이게 너무 간당간당하게 제 골반에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핏이 더 이쁘더라고요. 아까 설명한 독특한 컬러웨이와 심심한 듯 귀여운 약간 이런 이미지랑 굉장히 잘 부합하는, 그리고 걸으면서 요 텍 포인트가 이렇게 살짝씩 보일 거란 말이죠. 이런 게 또 포인트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쿄의 옷 잘 입는 소년 같은 착장이에요. 그리고 아까 썬러브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썬러브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썬러브 새 캡슐 컬렉션 옷이거든요. 몬느알이죠. 이 색조합. 전반적으로 회색인데 말 그대로 형광펜 같은 이런 느낌의 색깔. 제가 요새 어떤 느낌을 추구하는지 잘 아시겠죠? 사실 지금까지랑 다른 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머릿속에서 정리가 된 그림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추구미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독특한 색감에 단정한 핏에 과한 액세서리 안 하는 거, 요 세 가지 조합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 같기는 해요. 사실 지금까지도 그래왔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제가 지금 굉장히 편안해 보이잖아요. 옷이 편해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편안한 옷을 입고 있으면은 어떤 자리에서든 좀 더 나다운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편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짧은 치마 입고 나간 날에는 신경 써야 될 게 이것저것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달에 제가 도쿄 갔다 오고 나서 느낀 게 많아가지고 패션 얘기를 좀 길게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뷰티로 넘어갈게요. 보시다시피 제가 앞머리를 굉장히 짧게 잘랐습니다. 요청드린 사항이 뭐였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처피뱅보다는 조금 가벼운 느낌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너무 숱이 빽빽하게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뒷머리를 이렇게 계속 기르고 있기 때문에 앞머리로라도 좀 특이한 컨셉을 보여주고 싶어서 짧게 잘라봤습니다. 메이크업! 사실 이제 좀 소개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얼굴에 고정된 것처럼 맨날 그 제품만 쓰고 그러는데 그 제품이 뭔지를 그래도 보여드리면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블러셔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아마 한 3년째 쓰고 있는 구찌뷰티의 텐더 애프리콧. 그 오렌지라고 다 같은 오렌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중에 많은 누디한 오렌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귤 같아지는 그런 블러셔예요. 사진 찍었을 때도 진짜 잘 나와요. 다음은 이달의 추천 앨범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던 시게오 세키토 앨범을 다시 소환을 해볼게요. 전자오르간 플러스 재즈 보사노바. 그냥 가사 없는 이지 리스닝 앨범인데 사실 이런 이지 리스닝 음악은 저는 좀 들어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거든요. 말 그대로 이지 리스닝이니까 호불호랄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왠지 제 귀에 딱 꽂혔어요. 마츠다 세이코 앨범처럼 여름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전혀 텁텁하지 않은 음악이라서 이제부터 들어주기 참 좋습니다.
다음은 책입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만큼 읽었다는 게 아니라 이만큼을 사기만 하고 한 권도 아직 읽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번 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 요거는 뭐냐면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언니가 추천해줘서 처음 알게 됐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감상할 수 있다고 언니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강렬한 감정만이 아닌 결의이자 판단이고 약속이다. 비장하네요. 다음으로 산 책은 심연보 작사가님의 에세이 작사가의 노트라는 책인데 제가 이제 다음 발매곡을 준비를 하면서 작사에 대해서 정말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음절에 맞춰서 그냥 적는다고 가사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멜로디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 일을 원래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배워야 할 게 있다고 판단을 해서 사본 책이에요. 심연보 작사가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요조 좋아해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멜로디랑도 진짜 잘 어울리고 어떻게 이런 가사가 다 있냐 해서 어떤 분이 작사하셨는지 찾아봤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성시경님의 너의 모든 순간도 작사하시고 주얼리의 이게 참 좋아 아니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좋다고 느꼈던 가사들은 다 이분이 작사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또 이분이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5월에는 이 책을 읽고 빡세게 음악 작업에 열중해보는 것이 제 목표고요. 그리고 이거 아직도 다 못 읽었어요. 고레에다 이로카즈 감독의 영화를 찍으며 생각한 것.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감독이다 보니 F일 것 같고 마음 따뜻한 이야기만 하실 것 같고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ST 성향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더 재밌었어요. 이것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 최소 2권은 5월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에 기특하게도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클라이밍을 요새 배우고 있는데 5월에는 일주일에 4번 이상 클라이밍 하러 가는 게 목표예요.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체력을 핑계로 못하고 있었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뭘 할라 해도 근데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 모든 일정을 내 체력을 감안해서 짜야 한다는 게 싫었어요. 이 체력 문제를 좀 타파할 때가 왔다 싶어서 오늘도 아까 아침에 다녀와서 여기에 저의 클라이밍 가방이 있답니다. 신발이랑 초크랑 해서 들고 다니면서 요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노래가 좋다, 이 영화가 좋다, 저 풍경이 마음에 든다 하고 일상 속에서 아주 사소하게라도 내가 좋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치열하게 문장으로 정리하기가 목표예요. 이거는 제가 음악 작업을 위해서 만든 계획인데요. 가사 필사를 한번 며칠 전에는 해봤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 노래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느꼈는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 프로젝트예요. 누가 예를 들어서 너 포뇨 왜 좋아해? 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1초 만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많이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거를 해보려고 집에서 이렇게 또 이거저거 궁리해보고 또 컨텐츠 만들고 하는 5월이 될 것 같아요. 5월 이게 참 좋아해서 또 새로운 혹은 익숙한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